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지난 나스닥 ETF 비교 영상을 업로드한 후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차이나 항생테크 ETF 비교 요청을 해주셔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느 자산운용사의 차이나 항생테크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비교해봤습니다. 차이나 항생테크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는 ETF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비교를 하기에 앞서 저는 중국 투자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면 미국과 함께 중국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미국과 함께 G2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에서 1위를 하면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항생테크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최대 빅테크 기업들인 알리바바, 텐센트를 필두로 중국판 배달의 민족인 메이투안 디엠핑, 중국 파운드리의 희망, SMIC 등이 큰 비중으로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저는 중국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생테크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미래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항생테크 ETF에 장기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누가 좋다고 해서 투자한다기보다는 저처럼 중국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자산운용사의 차이나 항생테크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비교는 이전 ETF들보다 상대적으로 심플합니다. 4개의 항생테크 ETF 모두 2020년 12월 16일에 상장했고 전부 다 항생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핵심 비교 항목인 운용 규모와 수수료 정도만 비교해도 얼추 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2월 21일 기준으로 4개 ETF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지표마다 메리트 있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 4차 산업의 성장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가 가장 무난하게 투자할 만한 ETF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가총액이 4개 ETF 중에서 가장 큰 1358억 원입니다. 거래대금이 코덱스에 약간 밀리긴 하지만 타이거 거래대금도 개인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때문에 코덱스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ETF 운용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비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요. 현재 타이거가 0.09%로 4개 ETF 중에서 가장 낮은 운용보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워낙 자산 운용사별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운용보수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대세가 기운 느낌이라 수수료 0%급으로 출시하지 않는 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의 시장 점유율이 유지되거나 혹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다들 알고 계시듯이 ETF 총 비용은 운용보수와 기타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왜 기타 비용은 비교를 안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비교를 하고 싶은데 4개 ETF 모두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ETF들이다 보니 기타 비용이 현재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까지 계산한 정확한 ETF 총 비용은 지금 당장 비교해보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운용 규모가 클수록 기타 비용도 낮아진다는 국룰에 따라 결국 운용 규모가 가장 큰 타이거가 기타 비용 측면에서도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정확한 기타 비용이 기재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대로 중국 4차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ETF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영상을 끝낸다면 뭔가 아쉽겠죠? 그래서 2위인 코덱스와의 조금 더 자세한 비교를 통해서 왜 서대리는 타이거로 마음을 굳혔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타이거와 코덱스는 0.09%포인트의 운용보수 차이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대리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를 선택한 이유는 타이거가 조금 더 상위 기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ETF 내 탑10 기업 비중이 타이거가 코덱스보다 조금 높다는 의미입니다. 타이거와 코덱스 모두 항생테크 인덱스를 추종하기 때문에 구성 종목과 비중 순위는 똑같습니다만 비중값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동일 종목을 놓고 비교해본다면 타이거가 코덱스보다 주식 비중값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탑10 비중도 코덱스보다 2.6%포인트 높은 66.7%입니다. 이 차이는 항생테크 ETF가
상장했을 때부터 계속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에 영향력이 큰 기업의 지분을 최대한 모아가고 싶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더 투자할 수 있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로 결정을 했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 모두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타이거가 코덱스보다 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4개의 항생테크 ETF를 살펴본 결과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1순위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2순위는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입니다. 그리고 1순위, 2순위를 가르는 핵심은 탑10 비중입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 투자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를 선택하시면 되고, 너무 오버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ETF들은 아쉽지만 딱히 투자를 고려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늘 언급했던 것처럼 괜찮다고 생각하는 해외 주식형 ETF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연금 계좌의 주력은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 S&P 500과 나스닥 ETF이지만 추가적인 수익률을 노리기 위해서 저는 2021년 1월부터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를 모아가고 있고 지금까지는 괜찮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중국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차이나 항생테크 ETF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생테크 ETF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중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중국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